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4월 9일날 저녁 방송은 아마 녹화입니다. 지금 요거 녹화. 오늘 이렇게 시작될 텐데요. 사실 어제 라이브를 하면서 오늘 제가 조금 일찍 영상을 좀 만들게 됐어요. 영상 만들면서 밤 10시에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사실 지금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거의 라이브급으로 시간대가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다 보니까 정말 PPT가 거의 100장 가까이 수준이 돼서 오늘 하루 안에는 다 못할 것 같고요. 요거를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1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봇 관련 기업 탑 10입니다. 최근에 사실 인공지능의 출현, 그리고 로봇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인공지능이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나중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로봇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AI 신약에 관련돼서도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AI라는 소프트웨어가 어느 산업 분야로 이제 퍼져나갈지가 이제 시장에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 관련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추천의 의미가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예, 그리고 오늘은 정말 그냥 기업을 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여기 안에서 물론 많은 분들께서 또 로봇에 관련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을 한번 알아보자. 예, 그래서 그 기업을 정말 뼛속 깊이 다 탈탈 털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로봇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본다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로봇의 장악이라는 제가 글을 좀 썼는데, 먼저 소프트웨어 발전이 있죠. 머신러닝, 생성형 AI, 그리고 컴퓨팅의 발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결국에는 이제 하드웨어로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봇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해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 사실 제조업 생산성에 있어서 로봇은 너무너무 큰 역할을 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로봇 자체가 뒤에 가서 제가 자료 몇 가지 좀 보여드릴 텐데, 로봇 비용이 정말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더 확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까지 의료, 군사, 여러 할 거 없이 다양한 분야로 지금 장악 중이다. 펴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이 로봇 산업의 시장 자체가 연평균 14.7% 정도 성장을 예상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있으면서 오늘 간단하게 자료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봇 시장 규모 이거야 사실 모든 산업이 다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쫙 올라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로봇 시장에 대한 규모도 앞으로 203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그러한 보고서 자료가 있고요. 이건 아마 유명한 데이터죠. 사실 지금 1995년 이후의 데이터인데, 자동화에 있어가지고 우리 인건비는 급상승하고 있고요. 그죠? 인플레이션이다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로봇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2025년 예상치까지 쭉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큰 하나의 어떤 괴리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로봇에 대한 적용 또는 로봇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들이 얼만큼 로봇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을 채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를 이제 나타낸 부분인데, 이 비용 절감이란 부분은 평균적으로 16%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여기 나와 있죠. 근데 대부분 비용 절감을 하는 나라들이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왜냐하면 이제 후진국 같은 경우, 이제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노동력이 좀 값싼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크게 이런 부분을 비용 절감할 수 있겠다라는 데이터가 또 나왔습니다. 또 하나 로봇에 관련돼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노동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에 앞으로 정말 2040년, 50년은 대한민국이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노동인구가 급감하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킨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봇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분야를 좀 봐야 되는가 봤을 때 뭐 물론 서비스, 음식 서비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숙박이나 아니면은 뭐 식료에 관련된 뭐 음식 뭐라 할까요? 뭐 외식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75% 보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테크나 예술, 운송, 금융 등 뭐 다양한 방법이 있고 사실 법 쪽에까지도 AI를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어떤 자동화 시스템 또는 AI와 결합된 어떤 자동화 시스템 꼭 로봇이 아니더라도 이것을 테스트하는 어떤 장치, 기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앞으로 향후 어마어마하게 급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잖아요. 이런 거. 그죠? 서빙 로봇. 이거 뭐 어디 가나 다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서빙 로봇도 마찬가지로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 차지한대요. 중국산이 값싸고 또 부품이 또 싸다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서빙 로봇 개발 업체들은 정말 중국 때문에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뭐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는데 이것도 뭐 중국산이 지금 판을 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 이것도 너무 익숙해졌어요. 벌써 사람들이 뭐 신기하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도 모르게 이런 로봇 산업이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가지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업을 막 바닥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하는 거는 시간상 좀 문제가 있고 우리는 오늘 어떠한 기업들이 좀 있는가, 어떠한 기업들을 또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는가를 아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업입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 기업이죠. 이 기업. 인투이티브 서지컬. 들으셨죠? 어디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빈치라는 이 수술용 로봇을 또 개발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인투이티브 서지컬이고요. 그리고 티커는 ISRG 상장되어 있죠. 의료 분야 로봇 수술 대장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는 다빈치 로봇이라고 아마 정말 유명한 그러한 어떤 플랫폼, 수술 플랫폼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값비싼 로봇 수술 플랫폼이다. 발음이 안 되네. 자,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사실 이 다빈치 로봇도 다빈치 로봇이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저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이온. 이것도 이제 최근에 최소 침습 폐생검을 위한 기관지경 플랫폼이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온인지 요게 이제 앞으로 또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어떤 성장성을 이끌어낼 만한 그러한 플랫폼으로 지금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200대의 다빈치 로봇이 현재까지는 총 1200만 건의 수술을 진행했다. 자, 그 중에 180만 건은 2022년에 시행이 됐대요. 그리고 설치 건수는 매년 12%씩 증가하고 있고 시술 건수는 매년 26%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과거의 어떤 성장률보다는 최근 들어가지고 약간의 기울기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2019년 때는 15%의 성장률에서 2022년 돼서 18% 성장률, 그리고 2023년 가이던스예요. 가이던스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은 이제 18에서 21% 정도 성장률.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지난 뭐 많은 기업들의 어떤 정말 이 고공행진을 봤을 때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성장률 자체는 2%, 3%, 5%, 6%, 뭐 10% 이렇게 가다가 성장률 자체가 막 30%, 40% 가면서 주가도 이제 확 이제 고공행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연평균 수익 성장률 12%입니다. 대부분 수익이 79% 정도 차지하는 대부분 수익 부분이 뭐냐면 부품이나 액세서리 서비스, 그러니까 사후 관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부품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거나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수익이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로봇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 번 이런 거죠. 애플과 마찬가지로 한 번 만약에 이 생태계의 맛을 보면 이 생태계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후 관리 또는 우리만이 쓸 수 있는 이런 부품적인 이 분야 자체가 향후 이 실적에 바로 고스란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좀 중요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성장률이 있다. 자, 아이온. 뭐 어떻게 읽어질지 아이온이라고 할까요? 예, 출시도 인상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376건의 설치가 2020년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1200회 정도 시술을 했다. 지금은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시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대장 수술, 흉부 수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 허가를 대기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서도 승인 대기 중이다. 그리고 당분간 회사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뭐 이게 약간 플레이스테이션 같이, 그죠?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렇게 조종해서 왼쪽에 여기 이제 보는, 아주 뭐죠? 이게 침습이 아니잖아요. 최소 침습. 최소 침습이니까 정말 조금 절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그런 플랫폼 또는 로봇 기계가 또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일봉이에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요즘에 주가 뭐 물론 지금 테크주들 보게 되면 테크주들이 진짜 뭐 반도체 기업들 쫙쫙 올라가고 있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지만 지금 요거 일봉인데요. 뭐 조정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월봉입니다. 월봉 보시게 되면 2016년 때가 뭐 한 60불 정도 됐는데 지금 386불입니다. 물론 많이 성장했고 다른 테크 기업들, 뭐 AI 관련된 기업들 정말 많이 성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괜찮은 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국뽕이 차오르는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나오게 되면서 이 현대자동차를 픽했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드려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료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제가 좀 채워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픽이 됐습니다. 2021년에 현대차는 11억 달러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때 당시에 소프트뱅크로부터 이제 인수가 됐는데, 이 보시게 되면 사실 로보독이라는 개념이 최초로 대중화됐죠. 다들 아시는 노란색 그 강아지처럼 생긴 그거 막 기어다니는 거, 그거랑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통해서 급진적인 발전과 명성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2005년대 이후로 뭐 빅독부터 해서 뭐 LS3, 뭐 샌드플리, 뭐 팩맨,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노란색 스파 미니, 그죠? 그리고 스파 미니 뭐 플러스 ARM 뭐 이런 뭐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친숙하게 알고 있는 요 아틀라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지금 라인업을 좀 형성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AI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결합을 또 알리는 2022년 이 기사인데, 여기 보이시는 분이 이제 COO예요. 이제 총괄하는 책임자죠. 책임자인데 기술 개발을 또 총괄하는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최근에 뭐 아틀라스 막 점프하고 구르고 뭐 이거 박스 이렇게 옮기고 뭐 그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AI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결합이 되면 또 어떠한 효과를 낼지가 시장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적자폭의 확대도 좀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난해 3,348억 원 순손실이래요. 이건 물론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기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2021년 인수 당시에는 1970억 적자 규모에서 좀 큰 폭 증가가 되고 있다. 근데 사실 뭐 R&D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서 뭐 지속적인 자금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결실이 뭐 2년, 3년이 아니라 뭐 10년, 15년, 20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뭐 전략을 취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상장 기한이 1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사실 2025년 6월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상장을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자폭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IPO가 뭐 성공리에 맞출까? 또는 무산이 될까라는 부분도 지금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관심이죠. 예. 근데 지금의 어떤 AI와 로봇 산업의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는 IPO가 그래도 뭐 저는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현대자동차가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 말고도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대규모 적자 기록도 지금 부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은 누적 적자가 2조래요, 2조 지금.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빠르게 IPO를 진행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기업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기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락웰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ROK. ROK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한국의 그 아시잖아요. ROK 그죠? 예. 육군인가? 예. 자, 산업자동화와 디지털 혁신 분야의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커는 아마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락웰 오토메이션인데 엄청 이제 유명하죠. 미국에 있어서도 유명한 부분이고 정말 많은 사업 분야를 진출한 그러한 이제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사이버 보안, 생산 자동화, 제조, 수명 관리,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AI 지원 설계, 물류, 클라우드 데이터, 에너지 모니터링, 사물 인터넷 뭐 정말 어마어마한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밑에 뭐 잠깐 보시게 되면은 지역적으로는 58%가 북미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제 북미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나 아니면 아시아 또는 라틴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진출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많은 이제 사업 분야 그리고 세그먼트가 있는데 세그먼트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서비스 관련해서 사후 관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내가 로봇을 채택을 하게 되면 그 기업으로서 뭐 10년, 20년 계속 쓰게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생산 라인 공정 자체를 바꾼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비용 손실이기 때문에 한번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지속적으로 간다. 그럼 거기에서 이런 사후 관리가 이 로봇 기업들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중요한 사업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분야, 그리고 디바이스, 장치 분야 해서 이렇게 뭐 적절하게 이렇게 세그먼트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웰 오토메이션 한번 보게 되면 석유 및 가스, 항공, 우주, 광업, EV, 생명공학, 전자상거래, 반도체 분야 그냥 다 하는 거야. 다 그냥 지 혼자 다 해. 이런 상황이고 정말 광범위하죠. 그리고 대기업을 위한 자동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자동화 디지털화에서 원스톱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고객으로 이제 지금 두고 있는 기업들이 인텔, 캐터필라, 토요타, GE, 허쉬도 있어. 허쉬, 초콜릿. 정말 다양하지 않아요? 인텔, 반도체, 캐터필라, 인프라, 토요타, GE, 뭐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허쉬, 초콜릿. 정말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의 어떤 자동화를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확고한 리더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되면은 또 시장의 파급력이 좀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고 생산성 자체가 좀 급증할 것이다 라는 것이 또 이 기업을 보면서 시장에서 어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락웰 오토메이션의 분기 실적 예상치가 보시게 되면 사실 제가 2023년까지의 예상치를 딱 보고 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야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나?
일시적으로 뭐 약간의 뭐 계절성도 좀 있겠지만 1분기 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계절성이 좀 있긴 한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번 2024년 1분기는 예상치가 어떻게 되나라고 가지고 나오니까 약간의 좀 우려 섞인 그러한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또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융 섹터를 시작으로 해서 실적 발표,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라겔 오토메이션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해서 실제 이 EPS가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닝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 그죠? 뭐 이렇게 한번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계절성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분기별로 1분기가 가장 좀 낮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도 어닝 쇼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올라가야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텐데, 이 부분을 요번에 실적 발표 때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라겔 오토메이션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일봉이에요. 일봉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재미없는. 그리고 지난 실적은 또 미스였어요. 미스하다 보니까 이제 큰 폭의 또 급락을 보여줬었다. 그러다가 다시 조금 회복하다가 뭐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월봉을 보게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월봉 나쁘지 않습니다. 2016년, 2017년 때부터 만약에 보게 되면 이때가 이제 110불 정도 됐을 거네요. 110불 때부터 지금 282불이니까 정말 뭐 완전 드라마틱한 성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근데 로봇 산업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AI나 뭐 어떤 산업적인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또 어떠한 상승세를 보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사실 오늘 뭐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이 로봇 산업에 있어서, 로봇 기업들 사이에 있어서 대장 기업이 분명히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나오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기업입니다. 네 번째, 다들 아시는 환학입니다. 일본 기업입니다.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분야, 아주 또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사실 전 세계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 문제 직면하는 뭐 선진국들은 다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기업들에 있어가지고는 이 로봇으로의 전환, 생산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이게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필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꼭 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그래서 이 환학이라는 이 기업은 정말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정말 좀 뭐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사실 CNC 제품, 그러니까 컴퓨터 제어 관리, 어떠한 모니터링하고 이걸 제어하는 어떤 장치가 있어요. 큰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에서 로봇의 어떤 자동화나 이런 것들을 다 제어합니다. 그런 이제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로봇도 만들고 레이저, 초정밀 제조 등을 이제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 매출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로봇 제어 기계, 앞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CNC 요 기계에서 대부분 차지한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유럽, 일본 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긴 한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포트폴리오나 국가별 점유율이 정말 좀 일정하게 있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정말 정말 글로벌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환학이라는 기업을 보게 되면 따라오는 기업들이 있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환학이고, ABB 스위스 기업이죠. 그리고 야스카와 일본 기업이고, 쿠카 독일 기업입니다. 아주 뭐 대표적인 이 4인방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환학이라는 기업을 내가 막 투자하고 싶다 한다면 요 4인방에 대해서도 아마 다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산업용 로봇의 4총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총 같은 경우에는 ABB가 가장 큽니다. 가장 크게 상황이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마켓 캡 자체가 64 빌리언 달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빌리언 달러가 아니죠. 이거보다 더 클 텐데.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ABB가 좀 크게 나오고, 그 다음에 환학, 그 다음에 야스카와 이 순서다. 일본 기업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환학에 대해서 시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지금 성장주로 봐야 되는가 또는 가치주로 봐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학이라는 기업을 봤을 때는 이 5년 평균 매출 성장률 자체가 4.6%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이 분석가들은 이제 가치주로서 좀 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로봇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테니까 우리가 그 성장 안에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뭐 가져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또 배당이 또 2.2% 정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또 노려볼 만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로스 마진은 40%, 야스가가 35%, ABB가 33%입니다. 그리고 5년 평균 이제 매출 성장률 보시게 되면 4.6%, 3.3%, 2.6%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환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어떻게 성장이 됐는가, 최근 들어서, 아까는 5년 평균인데 지금은 이제 2022년과 2023년의 그 사이에 있어서 각 세그먼트로 우리가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로봇 분야는 32.97% 상승했어요. 여기 보이죠? 매출입니다. 매출, 셀즈 매출이기 때문에 이렇게 껑충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중 자체가 41.9%로 급상승했습니다. 36%에서. 그리고 팩토리 오토메이션, 자동화 시스템이죠. 이 부분은 10.59% 상승했다. 근데 비중 자체는 좀 줄었죠. 왜냐하면 로봇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바람에. 그리고 로봇 머신 관련해서는 로봇 머신에 있어서는 좀 줄었습니다. 8.19% 줄었고, 서비스가 19.57%. 서비스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로봇 기업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좋네요. 2022년, 2023년 이 사이에는 정말 좋은 매출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이 미국발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물론 절대치는 지금 4.3%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48.76% 올랐다. 2022년 대비 2023년이. 그리고 이제 중국이 거의 압도적이죠. 28.8%인데 7.6%. 최근에 뭐 중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또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로봇의 산업 전환율이 좀 낮은가 봐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중국 로봇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래도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여기가 이게 미국이고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 미국이고요. 여기가 유럽, 아메리카스 이렇게 돼서 이게 남미인가 보다. 남미, 그죠? 남미인가 보네요. 남미. 자, 여기 밑에만 보니까 아메리카, 미국이라고.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 아시아 뭐 고루고루 어떠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출에 있어가지고 고루고루 어떤 매출 성장률을 좀 가지고 있고, 각 지역별로 어디 한 곳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국가별 포트폴리오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랙락의 또 최대 주주로 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블랙락이 뭐 없는 곳이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블랙락에 대한 그런 이제 어떤 주주 지분율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하시라고 제가 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학의 사실 실적 추정치를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최근에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각 지역별 매출은 2022년 대비 2023년이 올랐습니다. 오른 건 맞아요. 올랐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022년 때부터 2023년 때까지 기울기가 이제 올라가죠. 매출적인 부분 기울기가 올라가는데, 자, 2023년 말 때부터 2024년 될 때까지 이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약간의 그 조정을 좀 주고 있다. 매출에 있어가지고 이 성장률이 약간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2021년 때부터 2023년 때까지는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약간 지금은 조정을 주고 있고, 지금 현 시점, 그러니까 2024년 3, 4월 현 시점을 봤을 때는 약간의 뭐 조정을 주고 나서 약간 기고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상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환학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5년 흐름이에요. 5년 흐름이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기었어요. 2021년 고점을 찍고 나서
쭉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적과는 좀 다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제가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예전에 로봇주들이 작년 여름 때였나 로봇주들이 정말 확 올라갔잖아요. 쫙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환학이나 이런 기업들 많이 올라가나 했는데 다 안 올라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뭐 지브라 테크놀로지나 뭐 락웰이나 얘네 환학이나 ABB 이런 애들 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어서 왜 우리나라만 오를까라는 의구심을 제가 그때 당시에 좀 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반적인 글로벌 로봇 기업들은 지금 현재 많이 좀 조정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1부에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테라다인. 아마 이 기업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테라다인 같은 경우는 로봇공학과 자동화에 중점을 두고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실 원래 이 기업은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로봇공학으로 넘어갔습니다. 채 몇 년 동안에. 자, 그래서 제조 공정 중에 전체 웨이퍼와 개별 칩을 테스트하는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고요. 지난 몇 년간 이 분야를 좀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로봇공학의 고성장 부분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여기 자 미르라 그래가지고 모바일 인더스트리얼 로봇이 있고요. 그리고 유니버설 로봇이 있고, 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있고, 라이트 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뭐 물류 로봇 또는 뭐 되게 유연한 로봇 팔,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없는 무선칩 테스트 뭐 이러한 부분이 지금 테라다인에서 로봇공학으로 넘어가는 그 분야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좀 집중하는 그러한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테라다인 성장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38%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성장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미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요 미르, 요거 모바일 인더스트리얼 로봇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미르예요. 미르. 요 하늘 색깔. 이 하늘 색깔이 최근 2018년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점점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여전히 테스트 장비 부분이 아직은 뭐 수치상 봤을 때 비중 봤을 때는 그래도 과반수를 좀 차지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그 점유율을 봤을 때, 매출 점유율을 봤을 때. 근데 하지만 점점 더 로봇 회사로 변모하는 중이다라는 좀 뭔가 좀 체질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대조표는 현금 상태가 높고 부채가 없어서 튼튼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매출과 수익성은 좀 하락을 했다. 최근에 들어서. 그리고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사업 모든 부분의 회복세가 관건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좀 의견이고요. 그래서 빠르게 좀 보게 되면 매출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사실 최근이었죠. 최근에 정말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여줬다. 하지만 2023년 들어서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진적인 수익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일정하죠. 뭐 수익 흐름은 뭐 괜찮습니다만 2023년에 그래도 지금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뭐 에비타 마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넷 마진도 마찬가지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 자 이런 부분이 약간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ROA와 ROE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가지고 조금은 하락하고 있는, 당연히 뭐 수익성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뭐 ROE도 빠지는 것은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에 어떻게 이제 회복할지가 그죠? 회복할지가 좀 중요하다. 라는 거,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테라다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테라다인은 스마트폰하고 PC 시장의 회복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이 퀄컴에 나가는 그러한 이제 퀄컴 자체가 이제 주요 고객 중에 약 매출이 한 10%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고객들이 있는데, 이 스마트폰과 PC 시장에 그러니까 이 기업을 지탱하고 있는, 아직은 그래도 대다수의 그 매출적인 부분은 이 부분에 또 종속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 측면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TSMC가 테라다인 또 최대 고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매출 기여도가 2024년 기준 매우 뭐 긍정적으로 평가는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요번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이게 완전히 회복되는가가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 요거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견조한 회복세를 좀 기대를 해본다라는 게 있고,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로보틱스의 수익성이 2026년까지 20%에서 30% 성장률을 기대한다. 그리고 테스트 수익성, 그러니까 반도체 테스트입니다. 반도체 테스트는 2026년까지 12%에서 18% 성장률을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것만 보시더라도 비중이 높았던 반도체 테스트에서 이제 2026년까지 가면은 이 성장률 자체가 로보틱스가 더 높아지다 보니까, 물론 절대 매출치나 절대 수익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봐야 돼. 절대치는 좀 봐야겠지만, 성장률이 기대되면 약간의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좀 변모되는 상황이 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테라다인에 혹시나 좀 보시는 분들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5개의 기업을 한번 봤고요. 다음 기업들은 지브라 테크놀로지, 그리고 일본의 또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회사죠. 야스카와 전기, 그리고 오토스토어 홀딩스, 암바렐라, 마지막으로 아이로봇까지 해서 이렇게 5기업도 다음 2부 때 제가 한번 짤막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이 이제 총선입니다. 내일 총선인데 각자 또 원하시는, 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시는 그 후보에 맞춰가지고 총선 투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2부, 저는 내일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